통계학 하면은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떠오르던 게 여기 대전에 통계청이 있습니다. 그죠? 거기서 뭐 많은 조사들을 합니다. 인구 센서스를 하기도 하고 경제 총조사도 있고 뭐 많은 조사들을 하니까 그래서 통계학 하면 이제 제일 처음에 떠오르던 게 인구 센서스, 인구 센서스. 뭐 인구가 뭐 안 붙어도 되고 잘한 센서스. 센서스가 뭐죠? 네, 전수조사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냥 모든 거를 다 조사하는 그거. 이게 자, 이거는 거의 이제 뭐 통계청에서만 할 수 있는 돈하고 시간이 많이 드니까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인구 센서스는 언제부터 한 것 같습니까? 이거는 뭐 아주 굉장히 오래된 이게 마이크 소리도 자꾸 끊어졌다 들렸다 하나 진짜 굉장히 오래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족들이 모여서 할 때는 거기 우리 마을의 인구가 몇 명인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땅은 얼마나 되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했어야 됐어요. 그죠? 그 조사 자체가 통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일종의 센서스 아니면 이제 사람 수를 세 가지고 세금을 걷고 뭐 이제 나라 살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인구 센서스뿐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센서스는 국가 통계예요. 옛날에는 이게 국가 플러스 국가 산술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영어로 스테이트고 산술은 아리스메틱이에요. 이거를 합쳐서 스태티스틱이라는 저런 통계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게 어원이 국가 산술. 인두세 걷기 위해서 사람 수 세는 거야. 아니면 이제 뭐 그 경작지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이런 거를 세는 이런 거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통계하면 생각나는 거는 뭐 있습니까? 지금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자, 저게 숙제입니다. 뭐가 숙제라고? 통계하면 떠오르는 거. 아니면 아주 재미있는 그런 통계 이그젠플을 찾아서 3개 이상 찾아가지고 가능하면 조금 자세하게 그 다음에 재미있게 출처까지 포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오라는 게 아니에요. 뭐 여기저기 주셔가지고 재미있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통계 예제. 그런 거를 찾으면서 통계학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마이크가 좀 이상한 것 같지? 잘 들려? 마이크가 없어도 사실 내 목소리가 커서 자, 통계가 쓰이는 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뭐 몇 가지 이그젠플들을 그냥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고서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할 때 제일 많이 따지는 게 외모야, 그지? 남자만 여자들 외모 따지는 게 아닙니다. 여자도 남자들 외모 많이 따지고, 야, 쟤 참 이쁘게 멋있게 생겼다 뭐 그러고 있는데, 외모라는 것을 수치화할 수 있습니까? 외모, 누구의 외모가 뛰어나다 이런 거 얘기할 수 있나? 눈으로 보면 되나? 눈으로 보면 되지, 그지? 그런 거. 외모를 수치로 환산할 수 있나? 이 외모 문제에 들어가면 별의별 게 다 나와. 외모가 뭐냐? 얼굴 부분만 외모냐? 아니면 전체 뭐 이 키나 체격이나 아니면 뭐 옷 매무새나 뭐 이런 전체가 다 외모인지 뭔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제 외모를 잘 가꾸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나? 제 관심사는 요즘은 그런 거지 이제. 그래서 외모라는 거하고 돈하고 관계가 있나? 더 구체적으로는 어디 취직할 때 합격하느냐 못하느냐에 외모가 영향을 미치나? 연봉 협상을 하는데 외모가 영향을 미치나? 이런 거. 이런 문제를 다루려면 아까처럼 외모를 수치화할 수 있는가? 외모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가? 그런 소리예요. 외모 데이터가 있는가? 자, 그거 뭐 굳이 여기 쓰자면은 3이라고 쓸까? 외모 이렇게만 써놓으면 될까? 자, 통계학에서 하는 일이 뭐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죠. 이게 뭐 데이터를 다루는 그런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데이터가 뭐냐? 지금 이 얘기랑도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데이터가 뭐냐 하는 거를 외모하고 뭐 예를 들어서 연봉, 월급 이런 거는 데이터가 많이 있겠죠. 그 사람의 외모 이런 거를 수치화할 수 있을까? 그게 수치화할 수 있다면 그들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겠죠. 상관계수를 구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뭐 여러 집단을 비교해 본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그 관계를 살펴볼 수 있을 텐데 우선 외모 데이터라는 게 있는가? 아니면 외모를 어떻게 수치화할 수 있는가? 이런 거 할 수 있나? 기준이 애매해서. 아니 그리고 실제로 연봉하고 연관이 있을까? 혹은 외모라는 게 그 무슨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영향을 줄까? 그런 연구가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 어디에서는 몸무게 이런 걸 비교한 게 있어. 몸무게보다는 이제 아마 뭐 얼마나 뚱뚱하냐 하는 비만도 뭐 이런 거겠지 이제. 실제로 뚱뚱해서 비만한 사람이 그 취업도 잘 안 되고 월급도 더 작대요. 실제 연구한 거에 의하면. 뭐 이거는 뭐 이제 외모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는 문제인데 어쨌거나 크게 보면은 이제 그런 카테고리에 포함될 수도 있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또 다른 어떤 연구에 보면은 외모를 결혼정보업체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 결혼정보업체에 있는 매니저들이 여자들의 거기 이제 등록한 여자 회원들의 외모, 미모를 뭐 1, 2, 3, 4, 5점 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내고 그 점수하고 이제 결혼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 여자들이 결혼한 남자의 연봉을 조사를 했어. 그래서 그 외모 점수하고 그 외모 점수가 이제 그 결혼정보업체 매니저가 매긴 점수들이에요. 그 점수하고 그 신랑된 사람들의 연봉하고 관계가 있느냐
그 관계가 생각보다 크게 나타났답니다. 뭐 이런 연구 결과도 있고, 좌관 한번 이제 생각해 볼 만한 이제 그런 거 가지고 논문을 쓸 수도 있고, 뭐 분석을 할 수도 있고, 그거 가지고 돈벌이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요즘 같으면 외모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요즘은 데이터가 넘쳐나죠. 사진들이 있어. 느낌상으로는 사진 두 개를 비교하면 이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좀 더 낫네, 뭐 이런 느낌을 얘기할 수는 있을 거예요. 주관적으로라도. 그런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합시다. 거기다가 요즘은 쓸 수 있는 AI 기술도 발달돼 있어. 그거 점수화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AI가 있으면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전 세계 연예인들 중에서 뭐 여자 배우, 여배우들 사진을 쫙 모아놓고, 아니면 뭐 동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모아놓고, 그거랑 비슷하게 매치되는 사람들은 매치 정도를 가지고 이 사람의 미모 점수를 평가해. AI 보고 하라고 하는 거지 이제. 이런 게 가능한 시대입니다 지금, 그죠?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AI 보고 시켜가지고서 이 사람들의 외모 점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를 평가해봐라.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모을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경영학과니까 조금 더 경영학 문제로 돌아가 볼까? 구체적인 뭐 데이터는 잘 모르지만 보험회사에서 여러분들도 뭐 보험을 들어있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한테 아마 여쭤보면은 몇 개씩 보험 없는 부모님들이 아마 안 계실 거예요. 보면 우리 주변에 친척 중에서, 친구 중에서, 뭐 아는 사람 중에서 보험회사 다니는 이런 사람들 없는 집이 없죠. 다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맨날 와서 이제 뭐 보험을 들어달라 그러면은 할 수 없이 듣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필요해서 들고 해가지고 보험을 엄청나게 들었는데, 보험회사에서 관심이 있는 거는 해지율이야. 이제 그런 식으로 보험을 드니까 돈이 없을 때 사람들이 그 보험을 깹니다. 돈을 쓰기 위해서. 그래서 해지율을 1%만 낮출 수 있으면 그게 엄청난 돈이야. 몇 조 단위, 뭐 이런 식으로 조 단위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관심사항은 보험이 있을 때 보험의 해지율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보험 해지율하고 이 해지율하고 관계 있는 거, 이 보험 해지율과 관련된 변수들이 뭐 있나? 아직도 그렇대? 소리가 끊어진대? 아니? 잘 쉬었네 뭐. 이런 거. 그래서 이 변수들을 찾아내서 보험 해지율을 1%만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면 저게 조 단위야. 엄청난 돈이죠, 그죠? 경영학에서 이제 주로 저런 거에 관심 있지. 경영하는 사람들이나 통계하는 사람들이. 관련 변수가 뭐가 있을 것 같나? 데이터는 어마어마하게 많을 텐데 어떤 것들이 저기에 영향을 미칠까? 이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의 소득, 이런 게 해지율에 영향을 미칠까? 학력, 성별, 결혼 유무, 자식의 수, 나이, 수도 없이 많은 변수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 아니면 오늘같이 날씨, 태풍 이런 것 등등이나. 실제로 분석을 해보니까 보험 해지율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뭐냐 하면 뭘까? 저 보험회사에서 뭐 이렇게 하면은 보험 그 납입료를 뭐 1% 깎아준다, 뭐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런 연구에서 나온 거야. 그게 뭘까? 자동이체입니다.
자동이체 여부야. 그러니까 자동이체를 안 하면 해지율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자동이체를 하면 사람들이 잊어버려 이제. 그래서 해지율이 아주 현격히 떨어집니다. 겨우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분석을 안 하면 그걸 누가 알아? 그지? 이게 수십 년 된 전에 이미 벌써 보험회사에서는 그런 데이터를 찾아서 그걸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한 30년은 된 것 같은데 저런 거 분석하고 이제 그렇게 나오던 게.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야 이거 자동이체하면 보험료 1% 깎아준다 이거예요. 그래? 이거 횡재했네. 그러고 얼른 자동이체를 해버려요. 근데 그렇게 하면 보험회사는 이제 몇백 배 더 이득을 보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1% 깎아주는 거는 뭐 일도 아닙니다. 원하면 뭐 아마 2%, 3%, 5%도 깎아준다고 할까요? 아마 이게 자동이체 하면은. 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변수는 뭐였을 거 하나? 거기 뭐 하나만 있을 일은 없고, 그지?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두 번째로 이제 저 해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뭐였었느냐면 누가 가입을 시켰느냐. 이 사람을 보험에 가입시킨 설계사하고 이 사람하고의 관계, 뭐 이런 거예요. 혹은 그 보험 설계사가 현직에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모가 와서 보험 들어달라고 해서 할 수 없이 하나 들었어. 한 달 있다 보니까 이모가 그만뒀대. 아 그래? 그러면 해줘야지 저걸로. 뭐 이런 거.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이제 두 번째로 신경을 많이 썼던 게 보험 설계사의 이직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나면 이 사람이 관리하던 고객들을 어떻게 저 해지율을 높이지 않고서 누구 다른 사람이 인수인계를 받아서 관리를 하나 이런 문제. 이건 지금도 아마 그럴 거야. 저거는. 그래서 아마 골치를 썩히고 있는데 그거 두 가지랍니다. 다른 거는 거의 없대. 영향을 미치는 게. 이런 문제 해결하는데 그런 거예요. 물론 뭐 다른 거를 찾을 수 있겠지. 아까처럼 그냥 너무 평범한 변수들만을 생각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나이, 성별, 뭐 이런 거, 그지? 결혼 여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그냥 막연한 사회 경제적 변수들 가지고 와서 그거하고 해지율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거 보는 거는 좀 촌스러운 옛날 얘기야. 나 때는 얘기야. 나 때는. 요즘 같은 건 뭘 할 수 있나? 이런 거에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통계학이 이런 것도 하는 거야. 뭐가 있을 수 있나? 예를 들어서 태풍 불어. 태풍 불으면 해지율이 떨어지나? 뜬구름 잡는 얘기 같나? 그럴지도 몰라 그거. 그지? 분석해본 사람이 있나 없나도 몰라. 나도 찾아본 적이 없어. 그런데 만약에 그런 식의 생각을 해서 이걸 찾을 수 있으면, 아니면 태풍은 이제 너무 뭐 1년에 몇 번 안 나타나니까 비가 와. 날씨가 꾸물꾸물해, 우울해. 이런 날 보험 해지율이 높아진다 이거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만약에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증명이 되면 거기는 그걸 방법을 찾으면 되겠죠 이제. 그죠? 야 이게 비가 올 때 그러면 고객들한테 뭔가 아주 그 유머러스한 어떤 글을 하나씩 톡으로 보내준다든가, 아니면 아주 즐거워지는 이 뭐라고 그러냐 그거 뭐 무슨 그림 뭐라고 하는 거냐? 네? 카톡 뒤에다 막 붙이는 거 뭐냐 그거 이 뭐 하트 표시 뭐 이런 거 이모티콘? 아, 미안하다. 내가 몇 학번인지 비밀이라고 했다 그지? 이모티콘.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보내준다든가, 아니면 뭐 음악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뭔가 작은 내가 당신한테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해서 이런 걸 줄일 수 있으면 뭐 엄청난 돈을 세이브하는 거겠지 이제 그런 게. 야, 여러분들은 사실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냥 그런 막연한 거 말고 남들이 생각 안 해보는 거. 이게 어려운가? 뭐가 어려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냥 뭐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사실은 무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생각의 지평을 넓혀.
거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중에 몇 개 겨우 옛날 사람들이 찾아놓은 거야. 지금은 그보다 영향을 더 미칠 만한 게 어마어마하게 있을 수도 있어. 유튜버가 뭐 하면은 이거 줄일 수 있나? 요즘은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수 있고. 모르겠다. 뭐 거기에 아마 어마어마한 변수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 찾아내면 갖다 팔 수 있는 거야. 얼마나 받고 팔아야 되냐? 야, 이거 1% 줄이면 몇 조인데 100억 이상은 받아야 되겠지? 그런 거 하나 분석해 놓으면, 그지? 아니면 1000억을 받든지 뭐, 아니면 서로 사겠다고 할지도 몰라. 보험회사를 다 그런 거 특허 등록해 놓고 그런 게 지적재산권이고 지식의 힘이죠, 이제. 실제로 날씨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연구된 결과에서 이런 게 있어요. 비가 오는 날하고 음원 소비량, 음악 소비량, 음원 소비량 뭐 비슷한 건가? 그런 거에 관계를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이게 관련이 있을까? 비가 오는 날 노래를 많이 듣나? 확실해? 비가 오는 날 노래를 많이 듣나? 대답 안 해? 속으로 다 대답하고 있지? 내가 들을 능력이 없어가지고 속으로 대답하는 거를. 여기 하나 더 써볼까? 비 오는 날하고 연관되는 게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다 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옛날에 비 오는 날은 파전에 막걸리지. 이거 아마 어른들한테서 수도 없이 얘기 들었을 거예요. 그지? 엄마한테서도 그렇고. 이게 진짜면 그게 돈인 거야. 그러면 파전 막걸리 파는 사람들은 마케팅 해야지, 비 오는 날. 그죠? 안 해. 근데 지금은 데이터가 워낙 많고 저런 거 하는 회사들이 덩치가 커지니까 이런 걸 다 연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SK나 아니면 뭐 멜론 뭐 이런 데구나. 내가 아는 건 그거밖에 없다. 뭐 회사들이. 저런 거를 연구해서 보니까 진짜 비 오는 날 음원 소비가 많이 늘어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많이 듣더라. 이런 게 밝혀졌어.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이용할 만한 마케팅 방안을 생각해야지. 그지? 비 오는 날 고객들한테 뭐 무슨 쿠폰을 준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무슨 이벤트를 한다든가. 그래서 지금 뭐 신규 고객이나 뭐 아니면은 그 회원 레벨을 업그레이드하는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만한 이런 마케팅 기법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할 줄 알면 회사에서 그런 사람을 안 뽑겠습니까? 어떤 회사든지 다 뽑아, 그지? 예. 자, 그런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음식에 관련된 건데 그게 비 오는 날 소비가 늘어나, 사람들이. 그러면 그거 마케팅 해야지, 비 오는 날. 그지? 비가 온다 그러면 전날 마케팅을 하든지, 뭐 그날 마케팅을 하든지. 비 오는 날 치킨도 많이 먹나? 치킨은 안 먹나? 파전만 먹어? 모르겠다, 자가. 이것도 연구해야 될 게 한도 끝도 없네, 그지? 이런 데이터들이 있나? 있지. 있는데 이게 한 군데 없습니다. 그죠? 음원 소비량을 알고 있는 회사가 비 오는 날 데이터 안 갖고 있어. 여러 가지 데이터 세트를 결합해야 돼. 그지? 결합하고 나누고 새로운 데이터 만들고 뭐 이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야. 이걸 해보려면 일단 데이터가 어디 있나? 저게 한 군데에서 찾을 수 있나? 아니면 10군데를 돌아다녀야 되나? 어떻게 저걸 결합하나? 뭐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만 해도 수월해. 지금 이제 큰일 났어. 제일 큰일 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경영하면서 제일 큰일 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눈에 보이는 모든 게 데이터라고 주장을 해, 요새 사람들은.
그러니까 데이터가 안 쓰이는 데가 없다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게 데이터고 데이터가 정보고 정보가 돈이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게 돈이야. 예, 경영하는 사람들이 이게 야 신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그거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고, 야 그래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이 분야에서 밥 먹고 살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나? 내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게 다 데이터고 돈이다. 입맛이 따셨겠지? 그러기를 바라고. 자,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돈이 있는 거 누구나 다 알아. 그걸 누구는 찾아내고 누구는 못 찾아내고야. 그 차이야. 누구든지 다 아는데. 야, 그러면 지난번에 뭐였었냐 그거 환불 원정대 유튜브에서 그 비디오 보여줬었죠? 비디오 스트리밍 그거 자체가 데이터입니다. 거기서 지금은 정보를 얻으려고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세상이. 근데 그게 얼마나 많아. 도대체 거기는 프레임이 1초에 몇 개냐? 옛날에 뭐 영화 이런 거 뭐 최소한 뭐 24프레임이 돼야 뭐 그게 움직이는 걸로 보이고 뭐 이런다고 그랬는데, 그지? 와, 그게 도대체 거기 들어있는 데이터가 얼마만한 양이냐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뭐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옵니다. 불과 한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빅데이터 하면서 데이터량이 많다고 주장하던 거는 핸드폰 데이터였었어. 핸드폰. 야, 이거 여러분들 지금 어디가 있는지 다 안다. 누구랑 통화했는지 다 안다. 몇 분 통화했는지 다 안다. 지금은 그런 정도는 데이터 축에도 못 껴. 뭐가 있냐 요새는. 자율주행차 센서 몇 개 달려있냐? 그거 제대로 하려면 센서도 되게 많이 달아야 돼. 그지? 거기서 들어오는 정보는 리얼타임이야. 동영상 데이터를 받는 거야. 그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을 해야 기사 없이 혼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동영상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1초에 몇 프레임으로 생각하고 이걸 나눠서 분석을 해야 되냐? 한 5초 단위로 분석하면 되나? 안 되지. 5초면 사람을 100명은 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건 0.1초도 사실은 위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잘못하면 100분의 1초, 1000분의 1초 단위로 나눠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액션을 취할 수 있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퍼펙트한 자율주행차를 만들려면 사람 목숨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쏟아져 들어오는 데이터는 얼마나 될까? 이거는 뭐 핸드폰 이런 거랑은 뭐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날씨, 햇빛의 양, 햇빛이 조금 비치는 거, 많이 비치는 거 이런 거 다 영향 미치겠지, 그지? 비도 많이 오는 거, 조금 오는 거, 낮에 오는 비, 밤에 오는 비, 어스름할 때 오는 비, 뭐 무슨 비, 이게 대책이 없어. 시간, 날씨, 뭐 아마 기사들 시력이니 뭐니 하고 센서의 그 품질 뭐 왼갈 것 다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야말로 궁극의 빅데이터입니다. 이게 소리도 입력해야 되고 이 동영상만 입력하면 되는 게 아니라 소리도 입력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차에 탄 여러 사람들의 기분이나 그 차 안에서의 행동이나 이런 것까지 영향을 받을지도 몰라. 그런 거 다 입력해서 분석해야 되고, 그러면 그 정도의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는 시대인데 지금 그거 어떻게 분석하냐? 아직 초보 단계입니다. 완전히 진짜 걸음마 단계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면 모든 게 데이터고 모든 게 돈이야.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 야, 근데 뭐 공부해야 될까 이거? 천천히 배워봅시다. 나도 몰라. 내가 아는 거는 그 중에 한 개 그냥 데이터가 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자, 데이터라는 게 뭔가. 엄청난 그런 데이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데이터 하면은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배운 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반에 뭐 30명이 있다. 이 사람들 키,
몸무게 이런 거를 재서 뭐 엑셀에다 저장했어. 이게 데이터죠, 그죠? 평균 키가 얼마인가, 평균 몸무게가 얼마인가, 키하고 몸무게 사이에는 뭐 관계가, 상관계수가 얼마인가, 이런 거를 계산해. 필요하면 뭐 그림도 그리고, 요런 거 가지고서 작업을 했었어요. 요건 참 재밌고 쉬운데 지금은 이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지? 핸드폰이 인구가 5천만인데 핸드폰은 뭐 6천만 대쯤 있다고 하자. 6천만 대 핸드폰이 지금 켜 있나 꺼져 있나, 통화를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시시각각으로 그걸 체크해야 되죠, 그죠? 그런 정도의 데이터만 생각을 해도 이게 너무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일단 그 양이 커졌어. 그 다음에 데이터는 그런 종류만 있는 게 아니야. 자, 경영하는 사람들이, 이제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이런 데 관심이 있을 수 있어. 고객센터에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 그리고 거기서 그 전화 응답원하고 통화를 해. 그러면 목소리가 녹음이 됩니다. 그 소리, 이거 데이터입니까? 데이터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통화를 했는가, 주제가 뭔가, 또 이 사람의 감정이 이렇게 업돼 있는가 아니면은 차분한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요구사항이 뭔가, 화가 얼마나 났는가, 부지기수로 많지. 예? 그거를 이 통화 녹음한 내용 가지고서 다 점수화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음성을 문자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거기 단어들을 분석을 합니다. 이제 이런 뭐 그런 거는 따로 배워야 돼. 나한테 물어보면 나도 몰라. 안 해봐서 몰라. 숫자만 가지고서 놀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리, 말, 혹은 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데이터입니다. 그거 분석하는 기법들도 뭐 초보 단계이긴 하지만 많이 개발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걸 이제 차원을 확장하면 거기까지는 아직도 1차원이야, 그지? 2차원 단계로만 넘어가면 뭐가 있나? 그림이 나오는 거야, 그림. 개하고 고양이 사진을 보고 얘는 개고 얘는 고양이다. 이거 구별해야지. 어떻게 구별하나? 아니, 어쨌건 떠나서 이런 게 전부 데이터입니다. 더 나아가면 뭐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영상. 이거 전부 데이터입니다. 동영상에 영상만 있나? 거기도 소리도 있고 뭐 글도 있고 왠가 거 다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시시각각으로 변해. 이런 게 전부 다 데이터입니다. 아무 패턴도 없고 정리도 어렵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요즘 세상에 넘쳐나는 데이터들은 제일 문제가 우선 그거예요. 이거를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는 거예요. 혹은 정보를 얻기 쉽게 그렇게 정리하는 이런 문제. 지금 많은 분야에서 이제 그런 쪽에 관심이 많고,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컴퓨터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그런 개념이 뭐 일종의 AI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I가 하는 데이터 분석. 첫 번째로 그냥 이런 정도로 쓸까요? 장명하는 능력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뉴스 같은 걸 통해서 많이 봤을 거예요. 요즘 또 뭐 코로나 때문에 아마 더 그럴 수도 있는데, 내 기억에 그 얼마 전에 한 6개월이나 1년쯤 됐나 모르겠다. 그 노르웨이인지 스웨덴인지 작은 그 북구라파에 있는 어떤 나라에서
신생아들이 움직이는 것을 찍어, 뭐 CCTV가 달려있거나 하면 이제 그걸 다 찍은 이미 데이터가 있겠죠. 그래서 수십만 명의 신생아실에 있는 애들, 뭐, 요러고 움직이는, 이거 여러분들도 뭐 다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죠. 이렇게 팔다리 오므리고서 이렇게 움직이는. 근데 이제 그걸 보고서 선천적으로 어떤 유전병, 치명적인 유전병을 판독하는 이런 장치를 만들어냈어요. 이제 그게 만약에 걸려 있으면은 초기에 치료를 하면 아마 빨리 치료가 가능한 모양인데 애들이 알지를 못하죠. 신생아가 의사 표현을 못하니까 지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전혀 모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가능한 한 빨리 발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했던 게 그 수십만 명의 신생아들의 그 CCTV 데이터를 보고 자료를 보고서 그걸 분석을 해서 얘들이 어떤 반응을 보인 애들이 그런 병에 걸려 있는가 이런 것을 AI 보고 판독을 하라고 한 거예요. 사람은 그거 판독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동영상이야. 그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그래서 이제 그 환자들의 이력 데이터 이런 거하고 그 CCTV하고를 결합해서 그런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뭐 이런 예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의학 분야에서 뭐 홍콩 과기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폐암 진단율이 95% 되는 이런 AI를 만들어. 그거는 뭐 진단율도 중요하지만 이제 속도도 중요합니다. 뭐 5분 이내 아니면 뭐 30분 이내에 판독을 하는 거예요. 의사는 그 환자에 대한 온갖 데이터에 엑스레이에 MRI에 뭐에 뭐 조직 검사한 거를 다 정보를 갖다 놔도 24시간 이내에 못해. 막 이틀씩 걸리고 3일씩 걸리고 잘못하면 한 일주일씩 걸리고 또 틀리고 제대로 그 판독을 못해. 그럼 곤란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다가 AI 기술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거기 뭐 수백만 명의 데이터가 있어. 폐암 환자의 데이터가 있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찍어놓은 엑스레이도 있어요. 이걸 AI한테 다 읽으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새로 의심 환자의 뭐 엑스레이나 아니면 여러 징후를 집어넣어. 그럼 AI가 판독을 하는 거예요. 얘는 얼마? 얘는 폐암에 걸렸다 안 걸렸다. 이 판독의 정확도가 95% 이상. 그리고 판독해내는 데는 늦어도 30분. 의사가 필요 없죠. 이제 그런 거 하는 데는. 물론 뭐 의사가 그런 것만 하는 건 아니니까 아직도 의사가 필요한데. 그래서 그런 AI들을 만들려고 지금 기업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데이터가 돈입니다. 그 폐암 환자의 데이터가 없으면 AI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그지? 데이터가 정보가 없기 때문에 판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만들어지지를 않습니다. 데이터가 돈이에요.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각국에서 이제 제일 처음에 하고 있는 짓이 이런 의료 데이터, 의학 데이터, 건강 관련된 이런 데이터들을 전 세계가 공유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직도 그것도 멀었어. 우리나라도 심사평가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아마 우리 국민들의 의료 관련, 건강 관련 데이터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을 텐데 그걸 상당수를 지금 오픈을 합니다. 사실 그런 게 이제 공공 데이터야. 소위 얘기하는 그런 것도 어마어마하고 거기에 해야 되는 일이 널려 있는 거예요. 지금은 돈벌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 AI인데 저거는 AI를 만드는 기술 이런 거는 물론 통계적인 지식들도 많이 필요하지만은 이제 컴퓨터 관련 그래서 전사과 출신들, 뭐 수학과 출신들, 뭐 경영학과 출신들 중에서도 이제 저런 쪽에 관심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저런 거를 합니다. 자, 이런 게 요즘 현실입니다. 데이터, 볼 수 있는 데이터들. 뭐 두서없이 몇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저런 거 이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혹은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들 주변에 널려서 있는 그런 데이터들입니다. 흥미가 돋습니까? 경의학 아니야, 그지? 저거 뭐 기업에 관련된 데이터도 뭐 어마어마하겠죠, 사실은.
그리고 뭐 선거 관련돼서 요즘 또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이 많구만, 그지? 뭐 미국 대통령 선거 얼마 안 남았고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도 이제 뭐 한 1년 반? 그 정도부터 대통령 선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물어서 조사해가지고 하는 거 영 안 맞아. 그런 거보다는 그냥 SNS에 떠돌아다니는 단어들, 포탈에 뭐 이런데 댓글에 달려있는 어떤 단어들 이런 거 수집해가지고 그걸로 누가 될까를 예측하는 게 더 정확하다는 거 아니야, 그지? 아직 뭐 정확한 방법이 마련된 거는 아니고 이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틀려가지고 아직 뭐 좀 미숙하긴 합니다. 그렇다고 여론조사하는 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전히 이제 그런 거에 판단은 여론조사에 기반을 하는데 지금은 그 여론조사 플러스 SNS 데이터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결합하나 이런 공부들을 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지금 얘기 나왔다시피 거기 또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네, 그지? SNS에 있는. 나는 안 씁니다. 그러니까 진짜 SNS 안 쓰는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또 있나 모르겠다 말이야. 나는 유튜브도 안 봐.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그제플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들어가 본 거예요, 그냥. 안 보고 뭐 카톡도 가능하면 답장도 안 하고 오는 거 그냥 메시지만 가끔 받는 편인데 거기 들어가 있는 거, 또 거기 들어보는 댓글 이런 게 다 데이터입니다. 거기 어마어마한 정보가 들어있겠죠. 이거 분석을 하는 거,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요즘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야. 뭐 공부해야 되냐? 그냥 빅데이터, AI 이거 공부만 하면 되나? 너무 막연하지, 그지? 너무 막연합니다. 사실 공부 제대로 하고 많이 하려면은 그냥 통계학. 통계학은 또 수학을 많이 씁니다.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수학. 그래서 요즘은 그 세계적으로 아주 저명한 대학에서 저런 거 하는 학과나 뭐 대학들에서는 그거를 봅니다. 저기에 이제 입학 지원서를 내면 수학을 얼마나 할 줄 아나, 통계학을 얼마나 배웠나, 그것만 물어봅니다. 경영학이니, 경제학이니, AI 학과니, 뭐 데이터, 빅데이터 학과니, 혹은 데이터 사이언스니, 뭐 이런 이름 붙어 있는 데서 물어보는 게 그거야. 사람 뽑을 때 너는 수학 많이 했냐? 뭐뭐 배웠냐? 뭐 들었냐? 통계학 많이 했냐? 이런 거예요. 왜? 여기서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뭐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이제 그거의 기초가 닦여져 있는가 이런 것을 보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저걸 다 배워야 저기에 가서 할 수 있냐? 아닙니다. 저거 어떻게 다 배워, 그지? 이제 코어를 하면 됩니다. 그 중에 일부를 내가 배우고 컴퓨터 관련된 지식을 좀 배운다든가, 통계 관련된 지식을 좀 배운다든가. 경영학도 하려면 어차피 뭐 통계도 하면서 경영학이나 경제학이나 이런 거를 같이 해야 되니까 그런 쪽에 관련된 지식을 배운다든가 하면서 이제 그걸 융합을 하려면 조금씩은 다른 분야를 다 배워야 돼. 컴퓨터 관련된 것도 조금 배워야 되고, 통계학도 조금 배워야 되고, 경제학도 조금 알아야 되고, 경영학도 조금 알아야 되고, 뭐 그거는 조금씩만 알면 되고, 필요하면 개설되는 강의를 가서 내 능력에 그 버겁더라도 그냥 들어두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하는, 중점적으로 하는 그 분야의 것을 공부하고 그 분야의 일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걸 다 배워서 완전히 퍼펙트한 사람이 돼서 그거는 슈퍼맨밖에 못해,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되려고 하지 마. 그러니까 내가 슈퍼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저 중에 일부를 배우고 나머지는 뭐가 있나, 내가 공부하는 분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머지는 조금 필요한 기초적인 공부를 조금 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통계학도 일종의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정도 배워가지고서는 어디가 써먹을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통계적인 용어들, 전문 용어들 나오는 거. 이게 수리적으로 어렵고 그렇더라도 들어본 거하고 안 들어본 거하고는 천양지차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은 통계에 관심이 없고 통계를 전공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나중에
경영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통계 기법들을 갖다 써야 돼. 근데 한번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은 엄두가 안 나서 못합니다. 그거는. 들어본 사람은 이게 옛날에 내가 공부는 안 했지만은 뭐 이런 용어들이 있었고 뭐 이런 방법이 있는 거를 어디서 배웠어. 그 정도만 있어도 여러분들 분야에 새로 나오는 뭐 이론들, 논문들, 방법들 이런 거 공부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수준에서 이제 어렵더라도 이걸 한번 들어둔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거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진짜로 이런 쪽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세상을 바꾸고 인류에 공헌해보고 세계적인 석학이 되겠다 이런 원대한 꿈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권하는데 수학과 가서 수학을 들어, 통계학과 가서 통계학을 들어, 시간 되는 대로. 여러분들 지금 배우는 경영학은 나중에 배워도 됩니다. 오히려 그런 거를 권합니다. 전산과 가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들어. 그러면 이제 그런 거에 기초를 둬서 나중에 그 진짜 이런 요즘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이런 지식, 기술 이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있냐? 내가 미국 가서 보니까 있긴 있어. 진짜 지독한 놈들 있던구만. 박사학위 몇 개씩 갖고 있고 지금 나열한 그걸 다 배워. 수학, 통계학, 컴퓨터, 그 다음에 경제, 경영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아주 획기적인, 혁신적인 이론들을 만들어내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제 극히 소수고 그 사람들 주변에는 뭐 제자들이나 동료들이 많습니다. 그런 걸 같이 할 만한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 그렇게까지 쫓아가기는 뭐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대신에 이제 그런 꿈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가서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겠죠. 이런 정도 꿈을 가질 수는 있겠지. 거기 가서 그 사람 수준은 안 되더라도 그 사람하고 비슷한 일을 할 수는 있겠지. 거기 가서 그 사람하고 같이 그 사람한테 공부를 배우고 같이 무슨 작업을 하다 보면 이런 게 이제 현실적인 방법일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 11시 반인데 자, 예고한 대로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우선 캐스 설치하는 그거를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타이틀이 통계학이란 이란 질문이야. 거기에 겨우 이제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데이터가 뭔가 하는 거를 그냥 몇 개 써보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입맛을 다셨습니다. 일단. 그래서 지금 통계학이 무엇인가, 우리가 통계적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것을 조금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고 그러고 이제 여러분들 그 교재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1장은 뭐 아마 그냥 건너뛰고 숙제나 한 문제 낼 거고 2장에서부터 이제 그 통계학에 관련된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장으로 갈 거니까 1장은 캐스 설치하고 이제 뭐 그거 이용하고 하는 뭐 그런 거에 관련된 거니까 엑셀하고 이거 잘하는 사람들은 뭐 건너뛰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한 번씩 읽어보고 뭐 그런 정도면 될 것 같고 실제 통계적인 내용은 2장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예습을 하고 싶은 사람은 2장 부분을 읽어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 질문 있어요? 저번 시간에 데이터 탐색에 대한 과제를 내주셨는데 어떻게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어떻게 작성하라는 게 뭐야? 여러분들이 찾은 뭐 동영상이면 동영상 그거에 뭐 출처 이름 뭐 그런 거를 보고 거기 아니면 이제 뭐 그거를 캡처를 해도 될 테고 하나 화면 정도를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는 그것들을 보면서 이게 경영학과니까 여기서 뭔가 이 회사나 뭐 이런 측면에서 뭐 이익이나 매출이나 이런 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뭐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예를 들었던 거는
광고 클릭을 늘리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나, 그런 거랑 연관되어 있는 게 뭔가, 이런 정도를 생각해 보라는 거야. 그 돈이, 아까 아이디어, 뭐 비 오는 날 이런 거랑 연관되어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뭐 이런 식의 생각, 그거를 적어서 내고 거기서 볼 수 있는 변수들, 클릭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들이 뭐 있나, 여러분들이 그 동영상을 보면서 그런 게 데이터입니다, 전부. 그래서 이거는 뭐 큰 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지금 뭐가 데이터인가, 요즘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데이터는 어떤 모양을 띠고 있나,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했다라는 것만 나한테 보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앞으로 계속 배워 나갈 거야. 대답이 됐나 모르겠네.